23차시 벡터의 성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위치 벡터에서 한 점 A의 위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O라는 기준점을 하나 잡고서 O에서 시점을 잡고 A가 종점이 되게 하는 벡터 OA를 A의 위치 벡터다라고 하기로 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떠한 임의의 평면에서는 기준이 되는 O를 잡는 것이 우선으로 필요했었는데 좌표라는 평면 위에서는 우리가 잡을 O를 이미 0,0이라는 이 점이 기준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굳이 찾거나 잡지 않더라도 기준이 명확히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치 벡터를 설명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 글을 한번 읽어보니까 O를 시점으로 하고 오른쪽으로 한 칸 가는 이 벡터를 E1, 위로 한 칸 가는 이 벡터를 E2라고 할 때 OE1이라는 벡터와 OE2라는 벡터를 각각 E1, E2라고 할 때 아무 벡터든 E1과 E2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2,1이라는 벡터를 갖기 위해서 2,1, 2,1이라는 위치 벡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오른쪽으로 두 칸, 위로 한 칸이기 때문에 2, 2번 더하기 위로 한 칸, E2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볼까? 만약에 3,0의 위치 벡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위로 갈 필요 없이 오른쪽으로만 세 칸 가면 되니까 3, 2, 1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또 하나 더 해보자면 0,-4라는 점의 위치 벡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위로 마이너스 4칸, 오른쪽으로 0칸만 가면 되니까 0, 2원 더하기 마이너스 4, 2투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위에도 이렇게 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떠한 좌표 위의 점이든 어떤 점이든 즉 이게 랜덤이거든. 어떤 것이든 어떠한 점이든 E1과 E2의 실수배와 그 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렇게 E1, E2 앞에 있는 이 개수를 앞으로 앞 순서상에 따오자 이거야. 즉, 이거는 좌표를 나타내는 순서상이 아니라 E1과 E2를 얼마만큼 실수배해서 더하면 되는 건지를 알려주는 이러한 벡터의 개수다라고 해서 앞으로 위치 벡터의 성분이다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3,0의 위치 벡터인 3, 2, 1 더하기 0, 2, 2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지. 3, 2, 1, 0, 2, 2로 안 쓰고 3,0이다라고 표현하면 된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0, 마이너스 4로도 표시하는 걸 보면 한 점을 나타내는 좌표 순서쌍이라 벡터의 성분을 나타내는 순서쌍의 형태는 어느 정도 같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무슨 소린지는 문제를 풀어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성분을 나타내시오. 단 2원, 2투는 다음과 같다. A라는 벡터는 4, 2원 빼기 3, 2투다. 즉, 이 A라는 점의 위치 벡터가 되게 하는 점은 4, 마이너스 3이고 성분으로는 각각의 개수를 이렇게 순서상 형태로 나타내면 되는 것이다. 두 번째, B라는 벡터는 마이너스 2, 2원. 그러면 성분은 마이너스 2고, 그럼 이 투 거가 없잖아. 없으면 0이 생략되어 있는 거겠죠? 요렇게 나타낼 수도 있겠다. 쉽게 더 얘기를 하자면 4, 2원이니까 오른쪽으로 4칸, 마이너스 3, 2투니까 밑으로 3칸. 이 점을 나타내는 A라고 할까요? 이 점을 나타내는 위치 벡터 A는 오른쪽으로 4칸, 즉 4, 2원. 그 다음에 밑으로 3칸, 마이너스 3, 2, 2라고 하는 이 두 벡터의 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A 벡터를 길게 쓰지 말고 성분으로 간단히 나타내자 이 소리야. 하나 더 해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B라는 벡터는 오른쪽으로 마이너스 2칸, 즉 왼쪽으로 2칸을 가고 위아래 E2는 없기 때문에 위아래 이동은 할 필요가 없다. 즉 이 벡터 마이너스 2,0이라는 애를 나타내기 위해 이 B는 이제부터
이렇게만 나타내지 말고 너무 길어 이것마저 이렇게 간단하게 쓰고 끝내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벡터라는 애는 방향과 크기를 갖는 애이기 때문에 방향도 우리가 성분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그리고 크기도 또한 성분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A라는 점이 예를 들어서 A1, A2라고 하고 그 위치 벡터를 A라고 할 때 이 A라는 벡터의 크기는 우리가 성분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겠다. A1, A2라는 벡터 표현의 크기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 순서쌍과 이 순서쌍은 의미가 다르지만 표기 방식은 똑같더라. 새로운 것 갖다 쓰지 말고 있는 거나 잘 쓰자라는 의미에서 새로운 걸 만들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벡터의 크기라고 함은 즉 OA라는 선분의 길이와 같기 때문에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성분으로 나타내다 보니 A1제곱 더하기 A2제곱이다 라고 우리가 피타고라스를 쓴 것과 동일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즉, 성분이 어떤 벡터의 한 성분이 예를 들어서 뭐 A, B라고 한다면 그 벡터의 크기는 피타고라스를 사용한 a제곱 더하기 b제곱과 같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별거 없죠. 그러면 문제를 풀면서 어떻게 다시 정리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1번 a라는 벡터의 성분은 2, 3이다. 그러면 즉 이 점을 나타내는 것도 2, 3이고 이 점 2, 3을 나타내는 것과 얘는 서로 의미는 다르지만 표현 방식만 같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 벡터, 지금 이렇게 긋고 있는 이 벡터 A를 크기를 구하시오. 그러면 크기는 이렇게 쓰면 되겠네. A라는 거에다 뭐만 씌우면 되니까 그렇지. 절대값만 씌우면 되고 얘는 어떻게 계산한다고? 2제곱 더하기 3제곱 해서 13의 루트 값을 씌운 루트 13과 같다. 2번 5,-2라는 성분을 가지는 벡터 B의 크기는 절대값 벡터 B라고 나타낼 수 있고 마찬가지로 5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을 해서 루트 29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벡터라는 애를 배울 때 시점, 종점이란 걸 배웠고 방향이라는 걸 배웠고 크기라는 걸 배웠으면 그 다음에 배운 게 뭐냐면 덧셈, 뺄셈, 실수 배웠거든요. 그렇죠?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이렇게 요약을 하기는 했지만 간단하게 한번 해보자. 예를 들어서 벡터 A가 예를 들어서 1, 2다. 벡터 B가 2, 2다 라고 해볼까요? 그럼 두 벡터를 한번 더 해볼게. 우리가 이런 거 성분 배우기 전에는 이렇게 했었을 거야. 먼저 1, 2라는 애를 이렇게 그리자. 거기서 B라는 애를 더 해보자 라고 하면 여기서 B라는 애, 즉 두 칸 이렇게 옮겨서 결국 까만색과 빨간색의 합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다. 그러면 이 파란색이 A와 B의 합이라면 이 합은 성분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지 봤더니 그 종점이 어디야? 3, 종점이 4. 3,4네? 그러면 얘는 곧 이렇게도 계산을 할 수가 있더라. 서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지 않더라도 성분 표시로 나타낸 두 순서쌍을 더한 거랑 같다 이거야. 맞죠? 앞으로 여기 왼쪽에 박스돼 있는 거 한번 볼까요? 각각의 성분 표시를 보았을 때 두 벡터의 합은 성분끼리 더해도 된다. 성분끼리 더하고 빼기는 마찬가지로 빼기도 할 수 있고 실수배는 실수끼리 성분에다가 실수배를 하면 되는구나. 뭐 별거 없어요. 그렇죠? 한번 볼게요. 4번 A라는 애는 4,-1이라는 성분을 갖는 벡터이다. 즉 4,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두 번째, B라는 애는 3,-2다. 3,-2. 그러면 얘가 B다. 그 다음에 세 번째, C는 1,2래. 1,2. 그러면 까만색이 이렇게 C가 있다고 하자.
이때 다음 벡터를 성분으로 나타내어라. 우리가 성분에 대한 걸 배우지 않았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라는 거를 정의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얘네들을 다 그렸어야 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2주 동안 했었던 걸. 근데 우리가 성분이라는 걸 배우는 순간 그냥 성분의 순서쌍끼리 x 자리에 있는 애들은 x끼리, y 자리에 있는 애들은 y끼리 더하고 빼고 곱하면 된다. 한번 볼까요? 즉 4, 마이너스 1 빼기 2배의 3, 마이너스 2 더하기 3배의 1, 2 한번 계산을 해보자. 4, 마이너스 1 빼기 6, 마이너스 4 더하기 3, 6이네. 그러면 같은 자리에 있는 아이들끼리 계산하면 4 빼기 6 더하기 3, 마이너스 1 더하기 4 더하기 6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1, 9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가시나요? 하나 더 해보자. 얘는 다 정리 좀 하고 성분으로 옮겨올게요. 즉 2a 더하기 6b 마이너스 6a 플러스 3c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정리하면 몇 a? 마이너스 4a 그 다음에 6b 그 다음에 플러스 3c니까 바로 성분으로 옮겨오겠습니다. 마이너스 4a면 마이너스 16, 플러스 4 6b면 18, 마이너스 12 3c면 3, 6이 되어서 암산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16 더하기 18에다가 3 더하면 5, 4 마이너스 12 더하기 6 마이너스 2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을까요?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A, B, C를 주고 C를 A와 B의 합으로 나타내시오. 한번 써볼게요. C는 K의 A 벡터 더하기 L의 B 벡터래. 그러면 성분으로도 표현을 해보자. 즉 마이너스 7, 12는 K의 마이너스 1, 2 더하기 L의 2, 마이너스 3이다. 즉 정리하면 마이너스 K 더하기 2L, 2K 마이너스 3L이다 라고 쓸 수 있겠네. 즉 마이너스 7이 마이너스 K 더하기 2L이고 12가 2K 마이너스 3L이다 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말은 곧 연립방정식 풀란 얘기네. K를 2L 더하기 7이라고 한번 해보자. 이라 하면 여기다 대입해서 12는 아니죠. 12는 2L 더하기 7 빼기 3L 지금 중학교 1학년, 2학년 거 하고 있는 것 같아. 4L 더하기 14 빼기 3L 즉 L 더하기 14네. 즉 12가 L 더하기 14니까 L은 얼마?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K는 3이네. 즉 결론은 내어줘야지. C는 몇 KA니까 3A, LB니까 마이너스 2B다 라고 마무리 지으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문제 하나 더 해볼게요. A, B가 이러하고 C도 마찬가지 이러할 때 C를 KA, LB의 합으로 나타내시오. 즉 C가 KA 더하기 LB니까 한번 다시 성분으로 바꿔 표현해보자. 1, 마이너스 3은 K의 3, 2 더하기 L의 7, 1 즉 정리하면 3K 더하기 7L 그 다음에 2K 더하기 L이다. 3K 더하기 7L이 1 그 다음에 2K 더하기 L이 마이너스 3이니까 밑에 식을 7 빼볼까? 14K 더하기 7L은 마이너스 21이네요. 그러면 위에 식이랑 밑에 식이랑 빼보자. 얘가 아무래도 좀 더 커 보이니까 밑에서 위를 빼면 11L은 11K네요. 11K는 마이너스 22. 즉 K 얼마? 마이너스 2고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4 더하기 L은 마이너스 3이니까 L은 얼마다? 1이다. 즉 K는 마이너스 2, L은 1이다 라고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새로운 평면 벡터, 우리가 꼭 O를 기점으로 하는 위치 벡터만 배웠지, 그렇다고 그 위치 벡터 이외의 벡터들을 못 그리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OA가 성분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OB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때, AB라는 아무 벡터든 성분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한번 볼까요? 얘는 일부러 O를 끼워 넣을게. 아는 게 O를 넣은 것밖에 없으니까. AO 더하기 OB네요. 즉,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다. 마이너스 OA 더하기 OB다 라고 나타내어서, 마이너스 OA니까 성분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겠네. 즉, 마이너스 A1, 마이너스 A2 더하기 OB니까 B1, B2. 즉, 정리하면 B1 빼기 A1, B2 빼기 A2네. 즉, 이렇게 A, B로 나타낸 아무 평면 벡터든 시점과 종점의 이 성분 표시를 알고 있다면, 종점의 벡터 성분에서 뭘 빼면 된다? 시점의 성분을 빼면 된다.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것 뿐이에요. 뒤에서 앞에 거 빼라. 이게 목적이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크기는 이렇게 나타냈으니까 이 벡터의 크기와 같아서, 우리 아까 벡터의 크기는 성분을 피타고라스로 생각해서 계산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시점, 종점을 뺀 값을 피타고라스 값을 구해주면 된다. 한번 마무리 짓고 끝내겠습니다. 벡터 AB의 성분과 크기를 각각 구하시오. 우리가 이거를 배우지 않았다면 그림을 다 그렸어야 했을 거예요. 이렇게 마이너스 3,2에서 5,1. 그러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니까 원래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야 하는 건데, 성분을 알았기 때문에 종점에서 시점의 성분을 각각 빼라. 그러면 A, B라고 하는 벡터는 한번 계산해 볼까? 어떻게 계산할 수 있고, B에서 A를 빼라. 즉 얼마? 8,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그 크기, 벡터 AB의 크기는 루트 64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즉 루트 65다. 간단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번도 마찬가지예요. 그림 안 그리고 바로 가보자. AB라는 벡터는 OB, B에서 A를 빼라. 계산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3,1이네. 그러면 그 크기도 계산하라 했으니까 절대값 벡터 A는 루트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한 루트 10이다. 너무 중학생, 고등학생, 저학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간단한 내용이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맨 처음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거 성분 표시가 그 점의 선서쌍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는 거. 절대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건 염두에 두고 마음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